안녕하십니까. 경부대학교 사범대 교육과정 및 공화 전공인 재학생 리샤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비교 연구입니다. 이 주제에 선택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1992년에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교를 맺으면서 영국의 교류가 정치, 사업, 문화, 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은 원래 교육 쪽이라서 교육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육 분야를 관련한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서른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의 개념, 비교 고가의 사회적 배경 및 교육 제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방식의 비교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우선 서른 보시면은 학교가 교육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의 1년 과정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비하는 일을 교육과정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하고 교직원 조치하고 학교 예산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종점 편성과 집행,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등의 일련의 일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그 자체이지만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차의 수업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방면에서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한국은 국교를 맺고 난 다음에 다양한 측면의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이 세계에서 앞선 국가들에 속해 있고 중국과 같이 모두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교육 경제력도 중국보다 한국이 앞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학교 교육 과정에 존재하는 어떤 운영 차이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 절차는 계획 단계, 실천 단계, 평가 단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이 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과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습니다. 네, 우선 2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영의 의미, 두 번째, 교육 과정 운영과 교사, 세 번째,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우선 운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학교와 교실에서 사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개발통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여건들이 예를 들면 자료, 인사, 조직, 한정, 재정, 시설, 영수 및 훈련 등 다양한 측면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 실행은 대발과 활용의 측면을 의미하고 운영은 관리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운영은 교육 과정 관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관리는 학교에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평정 운영하기 위해서 제조권을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개념은 교육 과정 운영과 교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사는 아시다시피 교사는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교사의 수업 지도와 학생 지도 등 일련의 교육 항목 그 자체가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은 교사입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은 그 자체보다는 질 높게 혹은 낮게 실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발달 단계나 정도에 따라 교육 과정 운영의 방법과 효과는 다릅니다. 예비 교사나 초임 교사나 중견 교사 아니면 원로 교사 등으로 교직 경력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변화가 합니다. 그래서 교사 변화의 방향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형성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역으로 저하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는 많은 인사들이 또 관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 예를 들면 교정이나 비공시적 지도자, 변화 촉진자들은 특히 교정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 교육 계획 또는 학교 교육 계획서 등으로 수립하여 실천해 왔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은 학교 교육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로서 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활동 평가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제반 사항을 계획하는 폭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문제의 규명 단계로 교육의 요구, 현재 교육의 문제를 등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문제 규명 이후에는 학교 목표 및 방침 설정하고 이에 따른 촉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은 학교 목표 및 방침의 구현 방안으로서 각 조직별로 예산과 덮으러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촉진 계획을 실행하는 조직을 계획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비교 고가의 사회적 배경 및 교육 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교 고가의 사회적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와 관련해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은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주로 요교와 요대교 사상에 따른 전통 교육을 수동히 간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든 전통적으로 가정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교육 지침서는 요교 문화에서 활용하였던 사성장형, 동문청습, 수화, 어화와 같은 요교 경정들이 주로 교육 지침서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한국은 20세기 초기에 국권 성실로 인하여 전통 문화와 가치관 등을 단절 또는 퇴색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당시의 사회 배경이 다르지만 아울러 한국이든 중국이든 학교 교육의 양적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정 교육을 소홀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불교와 역교의 문화 속에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형성된 문화적 인식과 관습 통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는 요사점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일 민족 간 경제와
경제과 깊은 관리를 관리하는 데 비하여 중국은 아시다시피 56개의 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구성하는 다문화 민족이라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차이, 전통의 차이, 및 문화적인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사회 문화는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영향은 교육 및 사회 제도 등에서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교 교육 제도 기소 보시면은 우선 중국의 교육 제도는 역사와 사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노예사회 교육제도, 보건사회 교육제도, 반봉거 반식민지 사회의 교육제도, 노해방구의 교육제도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육제도는 그림 보시다시피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초교육, 기초직업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교육은 취하정교육과 정교 초등학교 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술 직업교육은 특수 공동교육, 기술 근로자 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급 직업 및 기술 대학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정교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은 여러가지 학교 강습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교육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한국의 교육 발전사를 보며 역사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중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행 교육 제도는 또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하정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교육 과정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육 과정 발달 역사를 살펴보면 고가 교육 과정 통일한 기준으로 정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교육 과정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교육 과정 개혁은 분권제도 나라의 경험 바탕으로 전통적인 중앙집단을 유지하면서 지방교육 과정 관리를 재분배하였습니다. 1년의 교육 과정 개혁을 통하여 특색이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2001년에 중국 교육부는 기초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였습니다. 기초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은 기초교육 과정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을 관련한 교육과정 시스템, 교육과정 실행 및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 일련의 내용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며 정인교육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한다는 주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 보장과 촉진을 위한 고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이라는 3급 교육과정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교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기초교육과정에 대한 평제와 시간 배당을 경청하고 고가교육과정 기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교육과정 정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고가교육과정의 강화와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총 9차례의 교육과정 공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2015 고가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체계는 고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으로 분화되어 국가의 기존 교육과정, 지역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 당의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평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의 의미를 교육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고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 과정 평천 운영 지침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은 모두 포함하는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체제를 나온 표입니다. 제 시간전으로 한번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 대충 계획 단계, 실천 단계, 평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서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4가지 조건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학교 교육 철학,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조직의 구성, 세 번째는 학교 철학 및 특색을 나타나는 교육 시스템 건설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내의 평가 제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건 아래서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은 중국 내 학교의 사례를 찾아보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 실천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는 무엇보다도 교실 수업 운영을 관련한 문서 내용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결론 보시면은 21세기 지식 경영 시대는 세계화는 추세에 따라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위하여 세계는 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서 교육 성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있으나 국민과 사회를 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한국이나 중국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영국이 고가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보다는 사회 요청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한 한국은 고가 교육 과정, 성대교육과 평가 체제 및 학교 요형 등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교육적 요청은 정치권이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의 교육 이념과 목적 정책은 전통과 현대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를 구현하는 교육과정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서 공통점이 많이 보입니다. 또 나오는 본 논문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오는 시사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관하여 내용, 방법, 평가 및 실천 관리 등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교육 경험 및 질을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관리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학생의 개성과 적성에 많은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할 때 분량 편성 체제, 교육 중점 내용 등으로 정하여 학교 수준의 개혁이 되어야 하며, 절대 형식적인 문서로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기 필요합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